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서울 근교 고급 아파트 단지의 오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5세의 정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며느리 지혜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지혜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혜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2세의 지혜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죠. 유명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그녀답게 피부도 깨끗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그냥 그래. 별일 없이 지냈지.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어색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혜와 함께 산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양제를 챙겨주고 좋은 음식을 해주며 병원 검진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지혜의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어머님, 내일 병원 가실 시간 되시죠? 정기검진 받으신 지 좀 됐는데. 지혜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뜨개질 바늘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또 병원이야? 지난달에도 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나이시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순자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45세의 진수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죠. 몇 달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며 매일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셨어요.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진수야, 저녁 먹고 가. 순자가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문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지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시나 봐요. 사업 준비하느라 힘드실 텐데.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15년, 그동안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자신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눈치를 더 보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진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지혜는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어머님,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지혜가 반찬을 더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별로 불편한 건 없어? 순자는 담백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질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것처럼 자세하고 꼼꼼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렇게 내 건강을 신경 쓸까?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복도에서 들리는 지혜와 진수의 작은 대화 소리도 왠지 수상했습니다. 내일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병원? 지난번에도 갔잖아. 진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죠.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죠. 지혜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아침 드시고 병원 가실 준비하세요. 지혜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와 지혜. 진수는 역시나 바쁘다며 동행하지 않았죠. 검진실에서 나온 순자는 지혜가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혜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라고요. 지혜는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서류 같은 거 정리해두면 어떨까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서류 말이야?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 받을 때 필요한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 진수한테 부담 주기 싫으시잖아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여러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의료진료 동의서, 응급처치 동의서, 그리고 장기기증 동의서까지 있었어요. 이것까지 왜 필요해? 순자가 장기기증 동의서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장기기증도 미리 결정해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나중에 쓸모 없어질 거라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도 선행이죠. 순자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지혜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름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정해두는 게 맞겠지. 그래, 알겠어. 사인할게. 순자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순자가 사인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장기기증 동의서에 사인할 때는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진수에게 말했죠. 당신 어머님 서류 정리 다 끝났어요. 무슨 서류? 진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동의서들이요. 장기기증 동의서도 받아뒀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혜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며칠 후 지혜는 또다시 병원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요.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야 해?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잖아요. 지혜는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매번 지혜는 혼자 의사와 긴 대화를 나누었고 순자에게는 별일 없다고만 말했어요.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지혜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들린 지혜의 목소리였죠. 네, 정기검진 결과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질병은 없고, 네,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보험?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지혜가 자신의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자신의 통장과 보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혜는 보험 설계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보험 내용 좀 정리해 보자고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 확인하려고요. 보험 설계사는 순자의 보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어머님,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진수지.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녀나 며느리한테 가겠지. 순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의 눈빛이 잠깐 반짝이는 걸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과도한 관심, 잦은 병원 방문, 서류 정리, 보험 확인.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순자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혜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지혜가 자꾸만 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모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은 순자와 같은 또래로 평생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죠. 순자야,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최근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의 과도한 관심, 잦은 병원 방문, 갑작스러운 서류 정리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게 다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영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눈빛이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순자는 자신의 직감을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면 내 보험이나 통장 같은 것들 한 번 더 확인해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잖아. 그날 저녁 순자는 영숙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보험 서류,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보험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보험 내용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순자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혜가 했나? 순자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또다시 병원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MRI도 찍고요. 왜 자꾸 병원만 가려고 해? 지난번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했잖아. 순자가 조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시니까 더 꼼꼼히 봐야죠.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순자는 지혜가 의사와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앉아서 대화 내용을 들으려고 했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십니다. 75세 치고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에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그럼 만약 수술 같은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능한 상태인가요? 지혜의 질문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이요? 특별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데요. 왜 그런 질문을? 의사도 의아해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지혜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 왜 멀쩡한 나한테 수술 얘기를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조용히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계산적인 면이 엿보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지혜와 진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들이었죠. 검사 결과 어땠어? 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건강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더라. 지혜가 답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진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응, 좋은 거지. 아주 좋은 거야. 지혜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대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게 왜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는 걸까요?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지혜가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지혜는 베란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상태 확인 다 끝났습니다.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고요. 네, 그럼 언제쯤 진행 가능할까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장기 상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장기 상태? 순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장기 기증 동의서, 잦은 건강검진, 그리고 지금의 통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보험금도 확인해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수혜자도 명확하고.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지혜가 나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니 점점 명확해졌어요. 지혜는 순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지혜의 모든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순자는 지혜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기 위해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한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어머님, 지혜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순자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서 병원 가야겠어요. 119 불러야 하나?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순자는 지혜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 무시하면 큰일 나요. 결국 순자는 지혜와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서도 지혜는 계속 순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님, 가슴 답답하지 않으세요? 숨쉬기 힘들지 않고요? 지혜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혜는 의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실 뻔했어요. 어지럽다고 하시면서요.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나이를 고려해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을 권했어요. 입원이요? 순자가 놀라는 척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요. 특히 75세 연령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CCTV가 있는 병실로 해주실 수?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순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CCTV 병실? 왜 하필 그런 곳을? 물론이죠.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관찰이 가능한 병실로 배정해 드릴게요. 의사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순자, 지혜는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지혜가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좀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든 척하며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순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자 조용히 복도로 나가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입원해 있어요. 상태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미리 알아봐 놨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계약금도. 지혜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금?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혜가 병실로 돌아오자 순자는 재빨리 잠든 척했습니다. 지혜는 순자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퇴원하기 전에 의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연령상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혜가 대신 답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지만 갑작스러운 증상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지혜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에 제 보험 관련해서 누군가 문의한 적 있나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분께서 몇 번 문의하셨어요. 보험금 지급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요.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문의하셨나요? 한 달 전쯤부터 여러 번 전화하셨어요. 특히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자세히 문의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지혜는 정말로 순자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영양제도 챙겨주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종합영양제예요. 지혜가 알약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 알약을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 약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일단 받아든 척하고는 나중에 몰래 버렸어요. 밤이 되자 지혜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순자는 몰래 들었어요. 네,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의사가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는 이미 받아놨고요. 이제 타이밍만 맞추면 되겠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지혜는 장기기증과 보험금을 목적으로 순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음식이나 약은 가능한 한 피했고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밝혀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지혜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에게 약을 건네주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영양제 드세요. 입원하셨으니까 더 잘 챙기셔야죠.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순자는 약을 받아들고는 물과 함께 삼킨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안에 숨겨두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어요. 그 약을 조심스럽게 휴지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점심시간 지혜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자는 지혜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장례식장 계약서, 그리고 순자 명의로 된 추가 보험 가입 신청서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추가로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장례식장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였어요. 계약 날짜를 보니 순자가 입원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온 거였어요. 순자는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뭐하고 계셨어요? 지혜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TV 보고 있었어. 순자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혜는 특별히 순자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와 맛이 조금 달랐거든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재료들만 넣었어요. 지혜가 계속 권했습니다. 순자는 조금만 배가 불러서라며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다행히 많이 먹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분명히 음식에 뭔가 들어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밖에서 만나자.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난 영숙에게 순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혜가 주는 약, 이상한 음식, 그리고 발견한 서류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영숙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냥 의심일 수도 있고.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 내가 모르게 보험 가입하고 장례식장 계약까지 한 거잖아.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순자야, 내가 다시 쓰러진 척 해봐. 그럼 지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쓰러진 척?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응, 병원에 실려가서 의식불명 상태인 척 하는 거야. 그럼 지혜가 본색을 드러낼 거야. 영숙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그날 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요? 하며 쓰러졌어요. 어머님, 지혜가 달려와 순자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눈을 감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척하며 119에 신고했어요. 네, 75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응급실로 이송된 순자,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의사에게 열심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으셨어요. 어지럽다고 하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라고 하시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는 지혜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봤습니다. 네, 의식불명 상태예요. 의사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는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네, 동의서는 이미 받아놨어요.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지혜는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계약했던 건인데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거였어요.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되는 날, 지혜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의식불명인 척하면서 지혜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떤가요? 지혜가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혹시 장기기증 절차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미리 동의하셨거든요. 지혜의 질문에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지혜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혜는 병실 밖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네, 장례식장이에요. 예약했던 건인데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 준비는 다 해두셨죠?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보험회사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했었는데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나요?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절차를 문의하고 있다니. 저녁 시간 진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상태보다는 다른 걱정이 더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 상태 어때? 진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식이 안 돌아와. 의사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 지혜가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수는 구체적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장기기증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절차 진행해야지. 지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보험은 어떻게 돼?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알아봤어. 절차만 밟으면 돼. 지혜의 대답에 진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혼자 남아서 순자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지혜는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뛰었지만 계속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하는데. 지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혜가 순자의 산소 마스크를 만지는 걸 순자는 느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지혜의 손이 산소 마스크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뭐 하세요? 지혜는 깜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아, 그냥 어머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상태는 저희가 체크할게요. 보호자분은 좀 쉬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쉬운 듯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방금 전 지혜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지혜는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회복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떤 결정 말씀이세요?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생명 연장 치료를 계속할지 아니면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겠죠.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에 지혜는 또다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내일쯤이면 확정될 것 같아요. 준비 완료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의사 진단서만 나오면 바로 신청할게요.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날 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틈타서 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지혜는 복도에서 전화통화 중이었어요. 순자는 침대 옆에 있는 CCTV 녹화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거든요. 지혜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다시 의식불명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계획을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기다렸어요. 지혜의 마지막 전화가 끝나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혜는 의사를 찾아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척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지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명 연장 치료는 중단하고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머님 의사이기도 하시고요. 지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데요. 어머님 나이도 나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지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지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전 10시 지혜는 장기기증 코디네이터와 만났습니다. 순자는 눈을 살짝 뜨고 대화를 들었어요. 동의서는 이미 받아두었고요. 의학적 검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완전한 뇌사 상태는 아닌데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수술은 언제 가능한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1시 지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순자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병원이에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간호사가 놀라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각종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때 지혜가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니? 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 정도요. 정말 걱정했어요.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지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쁨보다는 실망이 더 커 보였거든요. 저녁 시간 진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다니 다행이에요. 응, 아들아. 고생 많았지? 순자는 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의식을 잃었을 때도 주변 소리가 다 들렸어. 지혜와 진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전화, 보험회사 전화. 다 들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그건 지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 완전히 정신 멀쩡해.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혜가 장례식장과 보험회사에 통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이게 뭐야? 진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살아있는데 장례식장 예약하고 보험금 절차 알아보는 게 오해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너 어젯밤에 내 산소 마스크 만진 것도 만약의 경우였어? 순자가 추궁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이 난 거였거든요. 지혜야, 너 정말 나를.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보험금이나 신경 쓰면서. 지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그때 순자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내가 내 모르게 가입한 추가보험, 내가 다 취소했어. 지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 상속자도 바꿨어.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순자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처리했거든. 순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와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순자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말만 남았어요. 며칠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혜는 며칠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진수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나와서 얘기하자. 순자가 지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지혜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야? 지혜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왜?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돈, 돈 때문이었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피부샵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빚도 많고, 당신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금이 필요했구나.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효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마음이 변했어요. 지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까지 받아놓고 내가 죽기를 기다렸구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지혜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아내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줄 알았으면 어쨌을 거야? 말렸을 거야? 순자가 진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너도 마찬가지야, 진수야.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일 절대 용서 못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죽이려 한 걸 어떻게 용서해? 순자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가난이 싫었어요. 그냥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순자는 지혜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가난이 싫다고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혜야, 넌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지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보다 아내 편만 든 너도 같이 나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기대하지 마.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와 진수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죄송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에요. 집이 조용해진 후 순자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손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집에 와서 함께 살지 않을래? 순자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손녀 민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거였어요. 작은 정원에서 꽃을 키우고 민지와 함께 요리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는 왜 연락도 안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민지야, 진짜 가족은 돈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그럼 저랑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네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죽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다. 창밖으로 따뜻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지혜와 진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새벽 햇살이 전원주택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와 민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된 거였어요.